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의 법률사무소의 김혁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변호사님께서는 보통 저작권 사건들도 많이 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작권이라는 게 많이 들어는 봤지만 네. 이제 정확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작권이란 거는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작권이랑 이제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작권법 2조 1호에서 보면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한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가진 창작물을 창작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보통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게 특허나 네. 상표, 디자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 것들을 이제 네네.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거랑 저작권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는 산업재산권과 이제 저작권을 통틀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런 권리들을 이제 규율하고 있는 권리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이제 거기에 조금 별개 따로 나와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행정청에 등록이라는 처분 행위가 없어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권리를 특정을 해서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나라에서 이거는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등록이라는 행정청에 행정 처분을 줘서 저희가 이제 권리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정민 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꿨더니 오늘은 뭔가 나는 시상이 떠올랐어 하고 시를 한 수 적습니다. 그러면 그 시를 작성하는 순간 발생하는 권리가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출원이나 등록의 행정 그런 처분이 없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는 권리라고 하면은 네네. 굉장히 좀 뭐든지 대상이 다 될 것 같아요. 네네. 좀 구체화시켜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로는 바로 저작물이라고 인정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특허로 내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어떠한 기술을 표현을 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뭔가 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허로 따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상표 같은 경우도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는 그 무언가의 로고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호 범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물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판례들이 있기는 한데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저희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외부로 표현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영상이라던가 네네. 변호사님이 강의하시거나 했을 때 강의 자료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개념이죠. 기본적으로는 저작물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른 권리들은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네. 존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작권이 저희가 창작하기만 해도 무조건 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그렇고 판례에서도 그렇고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영상이 기본적으로는 저작물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각각 판단을 해보지 않으면 무조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좀 개별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폰트 관련해서도 네네. 이게 무료 폰트인 줄 알아서 썼는데 경고장을 받았다. 네네.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저작권 침해가 맞는 건지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저작권을 침해를 하는 행위가 이제 발생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작물인 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 행위가 성립하나 안 하냐를 볼 때는 우선은 폰트 자체에
이제 저작 물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 어디 판례를 보니 폰트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더라. 그래서 폰트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받으면 이거 무조건 뭐 합의를 하든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더라 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반전은 맞고 반전은 틀린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경고장들을 이제 받으시는 의뢰인들이 와서 제가 그 경고장 내용을 봤을 때는 나는 모르게 어디다 임세를 맡겼는데 그 인쇄소에서 유료 폰트를 돈 내지 않고 사용을 해서 출력물을 뽑고 책으로 아니면 배너로 뭐 아니면 뭐 현수막 같은 것들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경고장을 받았다. 우리의 폰트를 침해했다고 받았다. 라는 내용들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력된 글씨체를 대상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이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트에 있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인스톨되는 그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물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거를 컴퓨터에 인스톨해서 이제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침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컴이나 워드 같은 경우 깔때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애초에 설치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저작물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죠. 그거는 이제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낸 돈에 그 폰트 사용료도 다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패키지로 같이 깔리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내가 폰트를 이쁘게 만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만 저작물이 미치면 출력물에도 내가 이걸 못 쓰게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시는 것보다는 디자인 출원해서 디자인권을 이제 등록받아서 보호를 받으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디자인은 1디자인 1출원주의여서 한 출원에 하나의 디자인만 넣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제 예외 규정으로 이제 한벌 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씨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음 모음이 이제 한 벌이 될 것이고요. 화투 같은 것들, 트럼프 같은 것들, 보드게임의 카드 같은 경우들은 그것이 한 벌로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벌 디자인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이어서 1출원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원을 받아서 심사관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들과 차이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등록을 받고 그 등록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단으로 이 글씨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침해로 주장을 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